대법원의 복도는 새벽 5시에도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기 전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을 밝히는 이 시간이 순동은 가장 좋았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동은 물걸레를 꼭 짜서 대법정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까만 고무장갑을 낀 손이 바닥을 쓸며 지나간 자리마다 윤기가 돌았습니다. 제 영역은 법정이지요. 이곳이 깨끗해야 진실도 맑게 보이는 법이니까. 순동은 종종 혼잣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다잡는 주문 같은 거였죠. 청소를 마친 후에는 언제나처럼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잠시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8시가 되자 법원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변호사들과 민원인들이 분주히 오가기 시작했죠. 순동은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젊은 청소부 미자에게 미소를 건넸어요. 순동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러다 몸살 나실라. 괜찮아. 이 정도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상이야.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신입 법원 서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죠. 순동 할머니 혹시 김 판사님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오늘 처음 보자 하는데 긴장돼서요. 순동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메리카노에 설탕 1스푼. 그리고 판결문 정리할 때는 초록색 형광펜을 좋아하시더구먼. 중요한 건 너무 긴장하지 말고 판사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거야. 김 판사님은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분이니까. 신입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매일 법정을 청소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순동의 대답은 언제나 그렇게 짧고 겸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언은 법조계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듯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순동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한 관찰자로 남아 있었어요. 오전 11시 세 번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순동은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 재판을 방청하게 됐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25살 남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피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변호사인 이동주는 서류만 뒤적이며 피고인의 말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이동주는 재판 도중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고 피고인의 진술이 끝나자마자 형식적인 변론만 이어갔어요. 순동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피고인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전 자신이 맡았던 의뢰인이 겹쳐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동은 법정을 나서는 이동준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복도 끝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동준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시죠? 방금 맡으신 사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그 청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동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죠. 죄송하지만 청소부분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변호사가 되신 줄 아세요? 그 말에 주변 몇몇 사람들이 흘끔 쳐다보았어요. 순동은 손에 쥔 물걸레를 더 꽉 쥐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죠. 그저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본인 일이나 신경 쓰세요.
그게 법원 청소 아닌가요? 이동주는 냉랭하게 말을 마치고는 돌아섰습니다. 순동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동료 청소부 한 명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죠. 순동 씨, 괜찮아요? 저 젊은 변호사 참 예의가 없네. 괜찮아.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그날 밤 순동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퇴색된 종이 위에는 최순동 변호사 사무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죠. 30년 전의 기록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순동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원 자료실에 들렀습니다. 이동준이 맡은 사건 기록을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자료실 사서는 순동을 알아보고 특별히 도와주었죠. 할머니, 이거 일반인은 못 보는 자료인데 예전처럼 날카로워지셨네요. 순동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친 후에도 그녀는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검토했어요. 메모지에 꼼꼼히 기록해 나갔죠.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이동준이 놓친 중요한 증거들까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법원 화장실을 청소하던 순동은 우연히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울다 지친 눈으로 거울을 보고 있던 그녀에게 순동이 휴지를 건넸죠.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변호사님도 별로 믿음이 안 가고. 순동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오후 3시 법원 앞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순동은 평소와 다른 깔끔한 차림으로 카페를 찾았어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건의 허점과 변호 전략에 대한 조언을 꼼꼼히 전달했죠. 그 모습은 더 이상 법원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변호사님께 꼭 전달하세요. 증인 김 씨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을 짚어내고 아드님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의 법조 경험이 묻어났어요. 피고인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물었죠. 혹시 변호사이신가요? 순동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그랬었죠. 그 만남이 있고 나흘 뒤 이동준은 법원 복도에서 순동을 발견했어요.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내 의뢰인 가족에게 법률 조언을 했다고요? 순동은 물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무슨 자격으로 법률 판단을 해요? 이런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이동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순동은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변호사였다는 건 모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변호사인 당신이 더 부끄럽진 않나요?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나이 지긋한 판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순동 변호사, 맞으시죠? 판사의 말에 이동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순동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제는 그냥 순동입니다, 판사님. 이분을 모르시나요, 변호사님? 판사가 이동준을 향해 물었습니다. 30년 전 정의의 목소리라 불리던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법정 변론은 지금도 법대 교재에 실릴 정도죠. 이동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전설적인 최후 변론의 주인공이 당신이었습니까? 순동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그녀가 떠난 후 법원 사무장이 이동준에게 다가왔죠. 그분은 35살에 최연소 대법원 변론을 했던 분이에요. 왜 그만두셨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마지막 사건이 패소한 후 법조계를 떠나셨다고 해요. 그날 저녁 이동준은 도서관에서 옛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최순동 변호사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나왔어요. 그는 밤새도록 그 기록들을 읽었죠. 특히 마지막 사건, 순동이 패소한 그 사건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동준은 지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순동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갔죠.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무례했습니다. 순동은 잠시 물걸레질을 멈추고 이동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괜찮아요.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마지막 사건. 저도 기록을 봤습니다. 그 재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군요. 순동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짜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법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망가졌죠. 진실보다 절차가 중요해지는 순간 난 더 이상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되신 겁니까? 법정은 여전히 내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는 법을 말하는 대신 법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동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순동을 초대했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은 이동준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죠.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과 순동이 건넸던 메모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배님의 메모를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순동이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 법조계가 너무 바뀌었어요. 하루에 몇 건씩 처리해야 하고 의뢰인을 제대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도 변명이 될 순 없겠죠. 순동은 천천히 사건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 증인의 진술이 중요해요. 시간대가 맞지 않아. 그리고 여기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의 신발 크기와 현장에 남은 발자국 크기가 다른데 아무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어. 이동준은 눈을 크게 뜨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죠. 정말이네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쳤지? 법은 디테일에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동의 눈빛은 점점 30년 전 법정에 서 있던 그 변호사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손짓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런데 선배님은 왜 그렇게 갑자기 법조계를 떠나셨어요? 마지막 사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순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변호했던 사람. 그분은 무죄였어. 하지만 난 그걸 증명하지 못했지. 패소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동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후 법정에 설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보였어.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좀 더 철저했다면. 그런 생각이 나를 갉아먹었지. 결국 변호사 배지를 내려놓았어. 그래도 법원을 완전히 떠날 순 없더라고. 그래서 청소부가 된 거야. 순동은 고개를 들어 이동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후회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어. 그 청년의 눈빛에서 내 마지막 의뢰인이 보였거든. 이동주는 순동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선배님, 이 사건 다시 제대로 변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동은 잠시 망설였죠. 30년간 단 한 번도 법률적 조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돕겠어요. 하지만 법정에 서는 건 당신이에요, 변호사님.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이동주는 낮에 증거를 수집하고 밤에는 순동과 함께 전략을 세웠죠. 순동의 법정 경험과 이동준의 열정이 만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열흘 뒤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이동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검사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나갔죠. 방청석에 앉은 순동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발자국 증거와 피고인의 신발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목격자의 진술에서 시간대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동준의 변론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논리는 탄탄했죠. 검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동준은 기쁜 표정으로 순동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제 변론이? 순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가 제시한 핵심 증인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이 필요해. 그 증인의 과거 기록을 좀 더 파봐야 할 것 같아. 이동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밤을 새워 증인의 배경을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증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을 앞두고 이동준은 법원 근처 카페에서 순동과 만났어요. 그들은 마지막 전략을 논의했죠. 이 증거로 승산이 있을까요? 이동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동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법정은 항상 불확실해. 하지만 진실이 우리 편이라면 그걸 믿어야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요? 선배님처럼 저도 법조계를 떠나야 할까요? 순동은 이동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패배는 끝이 아니야.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포기했다는 거야.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있다면 계속 싸워야 해. 그 말에 이동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배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재판에서 선배님이 직접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자격으로요. 순동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나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야. 그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별 참고인으로 법정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재판장님께 사전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순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이틀 후 재판 당일 아침. 순동은 평소와 같이 법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느리고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정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순동은 법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청소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괜찮을 거야, 순동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은 빠르게 채워졌고 피고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동주는 법정 입구에서 순동을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오시는 줄 몰랐어요. 이동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순동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일은 없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순동을 알아보았어요. 소곤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채웠죠. 저분이 최순동 변호사 아니야?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거래.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주는 차분하게 변론을 이어갔어요. 새로 발견한 증거와 증인의 과거 전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동준의 논리는 견고했어요. 그가 변론을 마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죠. 변호인 측에서 특별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허가했음을 알립니다. 최순동 참고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순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증인석의 선 순동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단하고 강인했어요. 참고인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다루신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 도움이 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동은 잠시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변론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이 재판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동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어요. 법은 차갑고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직관과 상식으로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심각한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순동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그녀의 분석은 논리적이면서도 강한 설득력을 지녔죠. 특히 핵심 증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증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증인의 진술만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증언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증거와 증언 모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법정은 숨죽여 귀 기울였어요. 재판장조차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피고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진실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마친 순동은 고개를 숙여 재판장에게 예를 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법정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죠.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산회되자 이동주는 기쁜 표정으로 순동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우리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순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야. 하지만 진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네. 그날 밤 법원 청소를 마친 순동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목소리를 낸 그날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죠.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핵심 증인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는 소식이었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피고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당혹스러워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어요. 이동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순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증인이 거짓말을 인정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순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지. 우리는 그저 그 과정을 조금 도왔을 뿐이야. 일주일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증언을 철회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재판장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죠. 법원은 검토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동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동은 방청석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순동에게 다가와 깊이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동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피고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순동의 말에 피고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동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순동은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법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활기가 느껴졌고 청소를 하는 손길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죠. 순동이 3번째 법정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이동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잔을 순동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다니 요즘 변호사들과는 다른 열정이십니다. 순동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냥 오랜 습관일 뿐이야. 매일 이 시간에 법정을 청소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게 시작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법정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직 어둑한 법정은 고요했고 희미한 새벽빛만이 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이동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의뢰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 맞아. 법은 책에 있지만 정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동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순동은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빈 판사석, 변호인석, 피고인석.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했죠. 아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 법정을 청소하는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 깨끗한 법정에서 깨끗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이 자리를 닦는 거야. 순동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처럼 젊은 변호사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이동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 선배님처럼 진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승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요. 순동은 따뜻한 눈빛으로 이동준을 바라보았어요. 진실을 보려는 눈을 잃지 않는다면 넌 이미 그 길 위에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동준은 출근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순동은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오전 8시 법원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변호사들과 민원인들이 분주히 오가기 시작했어요. 순동은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휴게실로 향했죠. 그날부터 법원 사람들의 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선배로서의 눈빛이었죠. 젊은 변호사들은 때때로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판사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순동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출근해 법정을 청소했고 재판이 열리면 가끔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았죠.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법정에서 은퇴한 사람의 눈빛이 아닌 열정과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순동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그녀 옆으로 한 젊은 여성 변호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최순동 선배님이시죠?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동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에는 은퇴가 없단다. 그걸 깨달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 그렇게 순동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대법원 청소부로서 그리고 한때 전설적인 변호사였던 그녀의 지혜는 법원의 복도와 법정을 맑게 비추는 빛이 되었어요. 그녀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법정에서는 이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더 많은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